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 부부, 과연 누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을까요? 근데 솔직히 운전도 뭐 손목이 아플 순 있지만 당연히 아내가 더 힘들죠. 하루 종일 뭐 전 부치고 요리하고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다 손목을 막 이렇게 격하게 쓰는 거잖아요. 사실 예, 어떻게 요즘에 생각하세요? 뭐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뭐가 너희가 힘들어 하시는데 식기세척기에 들어갈 게 따로 있고 헹궈서 넣어야 되잖아. 거 따로 있고 맞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명절 음식이야 한 번 하면 뭐 끝이지만 계속 손님들이 친척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다 하는 게 여자들이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시점에 항상 전지훈련을 가 있어가지고 하필. 일부러 잡아서 가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. 진짜?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, 남자분들은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 형님이랑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뭐 채 써는 것까지 다 하니까 손목이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아니 그런 거 시킬 때 아까 그 뚜두둑 한번 하세요. 아, 그래. 내가 해야겠어 하면서. 그러면 네. 앞으로 시어머니한테는 더 고생, 더 많은 거. 전지훈련을 따라가시면 안 되나? 저희는 그리고 추석 때 송편도 직접 만들어요. 아직도요? 근데 송편도 송루도 이렇게 만들어요. 네, 저희는 송편도 직접. 와. 근데 아직도 이런 집이 많다니까요. 그거 있죠. 이렇게 네. 고단한 게 명절인데 이게 남편들이 아냔 말이죠. 정말 같이 하실 거예요? 나중에 결혼하시면? 저는 정말로 같이 할 겁니다. 진짜요? 네. 오.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은 할 일이 없어요. 그래요? 왜요? 네, 저희는 이제 제사나 명절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네. 그냥 간단히 저는 어머님이랑 뭐 맛있는 거 해 먹고 그 정도.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귀차니즘이 많으셔가지고 네네. 잘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.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는 편인데 아마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네. 그분께서는 이제 전혀 뭐 명절 때는 할 일이 없으시다. 최고의 신랑감입니다. 네. 여러분 빨리 연락 주세요. 그렇다고 네. 명절에 잠깐 좋다고 무조건 최고의 신랑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게 크죠. 그렇습니까? 사실 명절 때 일하고 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왔다고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, 선생님? 명절 지나고 좀 많지 않아요, 환자들이? 예,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죠. 그쵸? 그런 거는. 예. 워낙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추석이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쓰니까 통증이 그때 확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, 예. 선생님? 약간의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좀 있었던 경우가 좀 악화돼서 올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네. 이 심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많이 하면 좀 붓거든요. 실제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직접 뭐 저는 그런 걸 다 직접 수술해서 보니까 네. 진짜 부어 있습니다. 물차 있고.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그 화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, 네. 신경에.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오기 전이라도 일단 1차적으로 화학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손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집안일을 많이 해서 이 네.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린 여자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은 거 맞죠? 여자분들이 더 많은, 3배 정도 더 많습니다. 이 환자 발생 수가. 3배요? 아이고, 예. 세상에나. 그럼 뭐 사실 집안일이 네, 좀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. 뭐 사실 근데 또 명절이 또 힘든 건 남편들도 네. 마찬가지일 거예요. 눈치 예. 보느냐고. 와이프들 눈치 보느냐고 힘들죠. 당연히 이제 와이프분들이 네. 힘들고 네. 남성분들도 힘든데 이제 정자세로 이렇게 장시간을 계속 네. 또 운전을 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운전하시죠? 네, 하죠. 직접 운전하시죠? 네네네. 이렇게 오랜 시간 운전하시면 괜찮으세요? 전 너무 좋아요. 아, 그렇군요. 가정주부가요 말이죠.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운전을 한다? 발로도 해요. 너무 좋아요. 그 운전하는 시간. 그럼 가끔 네. 남편분하고 그걸 좀 한번 바꿔보세요. 저는 그래서 내가 네. 운전할 테니까 오빠가 다른 거 해라 할 때 어. 있어요. 운전하는 게 더 좋아서. 저는 한번 바꿔볼 것 같아요. 너무 저는 좋잖아요.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네, 아, 진짜요? 차라리 뭐 손으로 계속 뭐 만지고 만드는 게 저는 좀 좋아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운전하는 것도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그쵸, 예. 이 운전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네. 기존의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있던 분한테는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렇군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운전을 통해서 이게 좀 발생되기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. 왜냐면 않고. 레이서가 아닌 이상 핸들을 계속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쵸. 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이렇게 좀 정자세로 편안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다리도 많이
많이 하니까. 네. 주부 생활에서 더 많이 오제 손목 아픈 경우가 많지. 남자도 운전했다고 뭐. 그러니까요. 그거는 좀 아니 이게 자꾸 남녀 논쟁으로 가는 것 같은데. 다음번에 좀 남편분하고 예. 같이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근데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는지 예. 어쩔 때 얘기할 수 있는지 좀. 예. 먼저 그 손저림 증상이 있으면 좀 겁이 나잖아요. 네. 그럼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먼저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뭐 팔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요? 이런 식으로 네. 이 손목을 90도로 꺾은 상태로 이 손등을 양쪽을 붙이고 금방 뛰면 안 되고요. 1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. 1분 이상 하고 있으면 만약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면은 그 손끝이 찌리하게 저린 증상이 느껴집니다. 어? 저 1분 해보시죠, 실제로. 저 지금 약간 피가 몰리는 느낌이 아니야, 손이 저립니다. 저려야 돼요. 예, 예. 이 자세 자체가 근데 많이 하는 벌 받는 것 같아요. 네, 많이 하는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예. 불편하고 예. 어색한 느낌이 들고 나 약간 찌릿찌릿한 것 같은데 끝에가? 찌릿찌릿해요? 근데 막 저려서 막 불편하다 이건 아닌데 네. 그냥 살짝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 정도는 끝에 괜찮습니다. 온다? 예. 전혀 없는데요. 그러면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각도가 대단하세요. 약간 요가 자세 같아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터널 증후군은 저희 아니, 집다 아니네요. 예, 그런 검사가 다행이다.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에 손목 터널이 있거든요. 네. 여기를 타진 티넬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쳐보는 거죠, 이렇게. 네. 우리 한 번쯤은 살다 보면 여기 좀 부딪히고 찡 저린다는 느낌 나요. 네. 그런 느낌이 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손목 터널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고. 어떻게, 있어요? 오, 전혀 없는 꽤 심한데? 세 번째는 다행입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꽉 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네. 이걸 전완부 압박 검사라고 하는데 꽉 눌러주는 거죠, 있는 그대로. 그래서 저림 증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.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매우 간단하네요. 네. 90도로 한번 1분을 이거, 네. 버텨보시고 여기 또 네. 안쪽, 예. 쳐보는 여기. 거죠. 네, 이쪽을 이렇게 쳐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꽉 잡기. 네. 네, 그다음에 꽉 잡아보시고 저린 증상이 있다면 쥐놀이. 건강한데요.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식을 더 해야 되네. 아직은 한 10년 정도 더 가능. 예, 네, 하실 다행이네요. 수도. 아니면 그냥 빨리 지금 핑계거리가 없네요. 지금 진단하고 이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빠져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이거 되겠네. 하세요.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이거 가셔서 그냥 이거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. 네. 정상이네요.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이제 진단된 기간이 얼마 안 됐고, 그리고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면은, 깁스라고 하죠. 이제 손목을 좀 덜 움직이게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약물 치료, 먹는 약을 드시는 거죠. 소염제 같은 거. 그 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.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. 이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, 길게는 한 10개월까지도 경과를 지켜봤는데 차도가 없다. 그리고 좀 너무 심하다.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뭐 우울증까지 올 정도다.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손목을 안 쓰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을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결국에는 이제 뭐 병을 다 한 번쯤 걸려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약 먹고 난다 아니면 뭐 주사 맞고 난다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. 네. 근데 수술해야 된다 이러면 좀 겁이 나기 시작하고 좀 후회도 되고 저 미리 좀 체크해 볼 거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가역적, 비가역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. 가역적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. 비가역적은 이제 안 돌아온다는 얘기고요.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뭐 선을 넘지 마세요. 뭐 이런 식으로. 예. 딱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말 그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. 처음에 증상이 있고 좀 뭔가 저리고 아프고 불편하시다. 그럴 때는 바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다든지 쉰다든지 하면은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로 넘어가질 않아요. 비가역적인 변화라는 거는 그 손목 터널이 실제로 좁아지는 겁니다. 그리고 막이 두꺼워져요. 굳은 살 ben기는 것처럼. 근데 이 한번 굳은 살이 배기면 그게 잘 안 풀려요, 거의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고요. 너무 좀 과하게 운동하는 거는 조금 증상이 있다면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지금 손목이 저리거나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가 진단을 해보신 후에 만약에 이게 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